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쿵 내려앉게 했던 하루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78살 할머니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재래시장에서 장 보러 다니는 노인네 정도로 보시겠지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도 늘 그렇습니다. 손때 묻은 카키색 점퍼, 군데군데 해져 있는 검은색 가방 한 개, 머리는 늘 뒤로 질끈 묶고 다니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만든 건 겉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오전 10시쯤 손녀 은서에게 건네주려고 1,000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들렀습니다. 손녀가 작은 창업 자금을 필요로 했거든요. 은서는 제게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번엔 꼭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겐 너무나도 조용하고 단순해야만 했던 그날 은행 방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 사이에서 풍기는 미묘한 공기. 유독 그날은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번호표 기계를 눌렀습니다. 번호는 123번. 그리고 앞에는 119번이 불리고 있더군요.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유독 한 창구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고객분이요. 네, 서류요. 빨리요.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고객에게도 툭툭 던지는 말씨. 직원 명찰에는 김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 제 차례가 되어 그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1,000만 원을 찾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대리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입술 한쪽이 올라간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할머니 잔고가 있어야 1,000만 원을 찾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잔고가요? 네,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잔고 몇십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요. 일단 통장을 좀 보시죠. 목소리는 마치 당신은 그럴 것 같다 라고 단정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통장을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뒤쪽으로 가더니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툭툭 걸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닌데요.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크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대기석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고객 먼저 처리할게요. 그날 은행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나 싶어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왜 기다려야 하나요? 순번은 제 차례인데. 아, 할머니는 확인할 게 많아서 그래요. 뒤에 급한 고객도 계시고요. 뒤쪽에 있던 정장을 번듯하게 차려입은 남성에게 그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순번을 지키기 위해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 직원은 제 순서를 빼앗아 다른 사람을 먼저 받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돈 없나 봐. 저런 복지 통장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요즘 인출도 까다롭다던데? 그러게 아까 직원이랑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여의치 않은가 보네. 저는 그 말들이 들렸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화가 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 다시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을 때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오래된 통장이라 잔액 확인이 더디게 나옵니다. 통장이 진짜 본인 것 맞죠? 네, 제 거 맞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할머니 신분증 다시 주세요. 그 목소리엔 아예 노인을 능력 없는 존재로 보는 듯한 기색이 짙었습니다. 그 말투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에 콕콕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혹시 지점장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제야 저를 본격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이요? 왜요? 1,000만 원 찾는데 지점장님까지 부르실 겁니까? 그 말투는 나이 들어서 괜한 고집 부린다 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여기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려고 해서입니다. 순간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김 대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부요? 전부를 인출한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지금 바로요.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점장님, 잠시만요. 제가 바로 모셔올게요. 그렇게 말하곤 허둥지둥 뛰어가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오늘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그렇게 은행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한 순간 은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던 창구 소리, 기계음, 대기 고객들의 웅성거림까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 말 때문이겠지요.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스스로도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평생 제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다는 감정이 그 순간 확 넘쳐 흘렀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님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검은색 넥타이를 단정히 맨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리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 고객님이 전부 인출하시겠다고 하셔서요. 그 말에 지점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전부라고요? 고객님, 혹시 어떤 사유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제 계좌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던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 이게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클릭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군요. 그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이 정말 전부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들입니다. 그제야 지점장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다른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공손해졌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응접실에서 좀 더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구 앞에서 저를 귀찮아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갑자기 VIP실처럼 꾸며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더군요. 문이 닫히자마자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우선 죄송합니다. 앞서 직원이 불편을 드렸다면 저희 은행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의 사과보다 더 쓴맛이 느껴졌지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나이 든 손님이었겠지요. 그런데 금액을 확인하자 갑자기 고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시겠다는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워낙 커서 지금 전액 인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고를 움직여야 하고 절차도 많습니다. 혹시 인출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직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점장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 오해일 수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아까는 제가 조금 일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잔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찾으려면 잔고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만약 번쩍한 가방을 메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왔다면 직원님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점장은 그 말을 듣자 김 대리를 흘끗 보았습니다. 김 대리, 나가 있으시오. 김 대리는 얼굴을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액 인출은 너무 위험합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혹시 보관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돈을 찾는지 직원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요. 모두 인출해 주세요. 그는 곤란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액 인출은 법적으로도 안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혹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건? 저는 담담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안에 이 은행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문제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했지요. 할머니, 지금 은행에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늘 돈 찾으신다고 하길래 제가 걱정돼서. 손녀 은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좀 불편한 일이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 걱정 가득한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그냥 오늘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단다. 지점장은 은서를 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아, 가족분이 오셨군요. 은서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지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해서.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수요? 왜 항상 그런 실수는 외모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나요?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니까. 할머니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걸지도 몰라. 그리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단다. 장사하며 벌었던 돈도
재테크로 불렸던 돈도 그저 언젠가 너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묵묵히 모아온 거야. 지점장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오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나이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확 밀려오더구나. 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으니까 괜찮아요. 그 아이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점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혹시 인출을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이번엔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은행과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모든 금액을 인출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전체가 긴장에 잠겼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금고 담당 직원이 호출되고 문서가 여러 장 준비되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대가는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이 인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은행은 마치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객들의 민원 처리에 정신없어 보이던 직원들은 어딘가 허둥지둥하면서도 서둘러 문서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던 은행 안이 이제는 하나의 사건 현장처럼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전부 인출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은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 난리 나겠네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난리라도 오늘 제대로 한번 쳐봐야지. 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옆에서 끝까지 있을게요. 그 말이 참 든든했습니다. 잠시 뒤 지점장이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우선 금액이 금액인지라 1차 인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준비해드리고 나머지는 보안 차량을 불러 금고 이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가능한 만큼이라도 즉시 인출해 주세요. 지점장은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기본 인출 동의서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펜 끝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인을 마치자 지점장은 보안팀과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고 즉시 개방입니다. 예, 고객 인출 요청. 금액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요. 그 말에 은서가 제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떨려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경험이 어디 쉽겠니?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잠시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이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니? 은서는 슬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시장 노점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날 팔 재료 준비하고 한겨울에도 손이 얼어붙어도 장사 나갔단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라고 해봐야 처음엔 번듯하지도 않았지. 비닐 한 장 깔고
고구마랑 떡볶이 팔았단다. 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지.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들 키우려니 잠시도 주저앉을 틈이 없었단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늘 웃으려고 했어. 손님들이 항상 웃는 아줌마라고 불러줬거든.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고 가게도 하나 얻고 배달도 하고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재테크도 조금씩 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지금 이 은행에 있는 돈이야. 저와 은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밖에서는 은근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분 일에 전액 인출한대.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들, 몰래 훔쳐보는 눈들, 그 표정들 모두가 불과 1시간 전의 무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저를 지나가며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단순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옷차림, 나이, 분위기,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쉬운 세상이지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 어떤 고객에게도요.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직원님이 한 말은 그런 상처였어요. 김 대리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교만이 아닌 인간적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지점장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고 인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행 뒤쪽에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보안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부터는 보안 구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가족분 한 명만 동행 가능합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같이 가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금고가 있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은 자세를 고쳐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인출 가능한 첫 금액은 일부 금고 내 비축분으로만 처리됩니다. 나머지는 외부 금고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철문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두꺼운 금고 문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겹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저는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고객님 계좌에서 1차 인출분을 지금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은 삶을 지켜온 제 돈이 잠들어 있던 곳. 이제 그 돈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움직이는 직원들, 긴장한 표정의 지점장,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 은행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녕하세요. 사연자 김영순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저는 결국 제 전 재산인 2천억을 전부 인출하기로 결심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벌어진 일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날 느꼈던 공포와 충격, 그리고 결심, 그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제가 금고에서 꺼낸 잔액 증명서를 내밀며 은행장 면담을 요구했을 때 직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정말 이 금액을 직접 인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당황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저를 VIP 응접실로 안내했고 곧 은행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어제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따가 들을게요. 지금은 제 돈부터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은행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지금 고객님의 계좌에 외부에서 여러 차례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뚝 멈추는 듯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특정명의 정보를 누군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은행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고객님의 자산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은행장과 상담을 마친 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은행이다. 그 말에 아들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계좌 좀 건드리지 마. 지금 그러면 안 돼. 그 말에서 이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혼자 아닙니다. 그 뒤에 누군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지? 엄마, 그게. 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협박당하고 있어. 저는 의자가 덜컥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박? 누구한테? 아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이상한 숨소리와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요. 은행 대기실에서 아들 전화 내용을 곱씹는데 그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인출하신다는 소식 듣고 연락드립니다. 그 목소리, 전날 상환 날짜가 다가온다고 카톡을 보냈던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녀는 웃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저요? 어머님, 아드님한테 투자 자리 소개해드린 사람입니다. 투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드님이 도박 빚이 있어서 저한테 도움 요청한 거 어머님이 모르셨어요? 저는 머리가 띵하고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 그녀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진 빚도 꽤 크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돈을 갚아야 할 의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2천억 중 일부만 주시면 지금 협박하는 거냐? 녀석은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 권리죠? 제가 챙겨야 할 돈이니까.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렸지. 네. 넌 내 돈도 내 아들도 절대 못 건드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침 은행장이 돌아와 제가 가진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표정이 완전히 굳더니 매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상황 보통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드님의 주변 인물,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여자, 저희가 알고 있는 조직과 매우 비슷합니다. 조직이라고요? 은행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개인 간 채무가 아니라 전형적인 대규모 사기 패턴입니다. 고객님의 재산 규모를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아들, 그 조직에게 잡힌 것일까? 은행장은 진심으로 걱정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이상할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은행장님, 경찰은 제가 나중에 부를게요. 은행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날 저는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던 것을 넘어서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은행장에게 말했습니다. 2천억 전부 인출은 잠시만 미뤄둡시다. 네. 대신 그 돈이 절대 새지 않게 누구도 접근 못하게 제가 말하는 대로 조치해 주세요. 은행장은 감히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눈치챘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에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간다. 너 절대 혼자 안 둬. 안녕하세요. 사연자 김영순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저는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과 협력하며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 제가 어떻게 아들을 지켜냈고 2천억을 안전하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나선 저는 곧바로 아들이 있는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은행 앱, CCTV 기록을 확인하며 저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들보다 이 순간이 더 긴장되지만 내 아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도심을 돌아다니며 은밀히 단서를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있는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아들은 눈치를 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상한 남성 몇 명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저는 그들이 아들을 압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돈을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 문제 생길 거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선다.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은행장과 연락하여 2천억 계좌 중 일부를 긴급 인출하고
안전한 보안 차량과 경찰 연락망을 활용했습니다.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조치로 아드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위험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재산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남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모든 상황은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긴장된 침묵 후 그들은 은근슬쩍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려고 왔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아들아, 엄마는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다시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 사건 이후 저는 은행과 협력하여 2천억 전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들과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돈 때문에 위험한 짓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모든 건 같이 결정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돈은 둘째 문제야.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네,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아빠가 안전해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지키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제 마음과 긴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랍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위험에 처한 아들도 결국 지킬 수 있었던 건 사랑과 단호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가족을 지키는 힘과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